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비가 많이 오네요. 예. 책 읽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우기가 거의 1년 365일 대부분이어서 책도 많이 읽고 사색도 많이 해서 집안에서요. 그래서 철학자도 많고 문학가도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시로 드린 바 있었는데, 예, 정말 영국 분위기입니다. 날씨하고 책 읽기가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날 차 한 잔 마시면서 책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물론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다른 시간을 찾으셔야겠지만 오늘은 부산대학교에서 그 한문학을 가르치시는 강명관 교수의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책벌레들 조선을 만든다입니다. 예. 먼저 이 강명관 선생님은 그야말로 다독가이자 박학다식한 학자입니다. 제가 보기에 둘째가랑 서러워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한문 자료들, 문지에서부터 실록까지 그야말로 전천후 독서가입니다. 그리고 책도 참 재밌게 잘 씁니다. 되게 학자들이 좀 어려운 자기들의 말로만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강명관 교수는 쉬운 언어로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참 잘 씁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의 뒷골목 풍경부터 시작해서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이 조선시대를 풍미했던 아주 걸출한 독서가들, 그리고 책을 사랑했던 애서가들 얘기들인데요. 책에 얽힌 일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책과 혁명의 관계 문제, 그리고 책과 삶의 문제까지 흥미진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도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종, 그리고 퇴계 이항과 율곡 이의 독서, 그리고 박세당, 허균, 이덕무, 박지원,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까지 조선시대의 책계를 읽었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진지하고 정말 재밌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읽으시면은 책이 어쩌면 나를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 책을 펼치면은 먼저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에게 족쇄를 씌우고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을 해방시킨다.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독서일 테다. 인간의 역사는 곧 의도를 갖는 책의 역사들이다. 책을 쓰는 사람은 곧 책에 몰입하는 인간들이다. 다름 아닌 책벌레들이다. 누가 세상을 만드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책벌레들이 만든다고 말하겠다. 이 책은 조선시대 책벌레에 대한 이야기다. 잘 알려진 인물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인물도 있지만 그들이 책에 베풀어 놓은 생각들이 결국 조선 사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 사회는 물론 좋게 보일 수도 나쁘게 보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네요. 그 책을 읽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먼저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책을 읽으러 가는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책 5-6권씩만 사서 읽으면은 독서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인문학 출판 위기라는 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모든 책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책을 다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때로는 책이 인간에게 족쇄를 씌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순간에는 해방의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어떤 맥락에서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그건 각자 선 자리에서 독자들이 판단할 일이겠죠. 녹음하는 오늘자 우리 이완배 기자 브리핑을 듣는데 천재는 발견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형성된다. 이런 주제에 얘기했는데 진화경제학을 얘기하면서 예. 그런 예로 이제 스티브 잡스를 들었잖아요. 예. 그것처럼 어떤 일을 하시든 이공계에 있든 아니면 법조계에 있든 아니면 의료계에 있든 아니면 엔지니어든 어떤 분야에 있던 인문 사회에 관한 책은 모든 책 읽기의 베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베이스가 없이 뛰어난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무망한 일이기도 하겠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적 맥락에서 책 읽기라는 게 무엇인지 참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중에 눈길을 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단연 세종입니다. 세종대왕의 책 읽기는 대단히 유명하죠. 눈병이 걸릴 정도로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못 읽게 하려고 책을 감축했다는 일화까지 전해집니다. 이 세종에 관한 얘기 세종실록에서 인용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종은 총명하고 슬기롭고 어질고 효성스럽고 결단력이 있었다. 즉위하기 전부터 배우기를 좋아해서 싫은 줄을 몰랐으며 손에서 책이 떠난 적이 없었다. 한 번은 여러 달 몸이 편치 않았으나 독서를 멈추지 않았다. 태종께서 걱정하시어 책을 거두어 감추게 하였는데 그래도 책 한 권이 남아있는지라 그 책을 날마다 쉬지 않고 읽고 외우니 본디 타고나신 성품이 그와 같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종이 정말 다재다능한 임금이었잖아요. 그 바탕이 아마 이런 책 읽기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책을 안 읽고는 뭐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을 정도라니까요. 조선시대 때는 왕이 신하들과 함께 토론을 펼치는 경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임금들 중에는 이 경연을 피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신하들을 불러서 날이면 날마다 이 경연을 펼치니까 신하들도 뭐 견디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세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대에 문예가 부흥하고 또 나아가서 문물도 발달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훈민정음은 물론이고요. 과학기술 분야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조선시대 초기 모든 그 문물, 문화 쪽에 꽃을 피웠죠. 거기에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 이 성군이었던 세종의 책 읽기, 독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세종은 또 중국어를 배우는데도 아주 열심히 였다고 하고요. 지적 호기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우리 강민관 교수는 요즘 정치가들 중에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책 읽는 정치가는 없는가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종은 유교가 내세운 이상적인 정치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나는 세종을 민족주의 코드로 읽기 전에 광박한 독서인과 자신의 소업에 충실했던 한 인간으로 보고 싶다. 지금 이 세상에는 정녕 세종과 같은 정치인은 없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뭐 왕조시대였으니까 세종의 역할이 그야말로 전면적이었겠죠. 군주가 독서에 깊이 빠져들었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이를 이 세종을 통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밌죠?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참 재밌습니다. 그 책과 혁명이나 책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강민관 교수의 다른 책,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도 흥미롭지만 이 책은 특히나 책을 사랑했던 독서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펼쳐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언어로 아주 어렵지 않게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손길에 닿으면은 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율곡 이 선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율곡 선생의 책 읽기는 대단히 유명하죠. 율곡 선생 글 중에 자경문이라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경계하는 문장 이런 뜻이죠. 예. 그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 나절 할 일을 생각하고 아침밥을 먹고 나면 낮 동안 할 일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 할 일을 생각한다. 아무 일이 없으면 마음을 내려놓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생각을 하여 일처리에 마땅한 방도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런 뒤에 독서를 한다. 독서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일을 행하는 데 실천하는 것이다. 만약 일을 살피지 않고 우뚝 앉아 독서만 한다면 무용한 학문이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많이 읽지만 현실의 맥락에 동떨어진 사람들도 적지 않죠. 그리고 책 읽었다는 것 그 자체로만 위세를 부리는 사람도 적지 않은 줄 압니다. 근데 이 율곡 선생에게는 책 읽기는 현실에서의 그 실천 또 실행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책 읽는, 활자를 읽는 수준을 벗어나서 책을 통해서 사색을 하고 그게 어떻게 현실적 맥락에서 다시 자리매김시킬 수 있을지 그런 문제들을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예. 율곡 선생의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늘 이 마음을 보존하여 사물의 유혹에 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치를 따져보고 선을 밝힌 뒤에야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눈앞에 드러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로 드러내는 데는 이치를 따지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이치를 따지는 데는 독서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성현들이 마음을 쓴 자치와 본받거나 경계해야 할 선과 악이 모두 책에 있기 때문이다.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줄 압니다. 책이라는 게 인류의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각별한 것 중에 하나죠. 동서고금 오랜 역사의 그 시간의 시련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전해오는 중요한 판단 기준, 또 삶의 하나의 좌표들이 새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 세상에는 책 읽는 것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어울리는 동네 여러분들도 당신은 책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전혀 다른 데서도 삶의 의미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책만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김어준 씨처럼 무학의 통찰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고 얘기해요. 교과서 네.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자기는 오로지 배낭여행을 통한 견문이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었다. 이렇게 아주 오만방자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은 사색에서 우러나는 그 통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김어준 총수처럼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조금 덜 떨어진 사람들은 책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책이 주는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바라건대는 어린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나 청년 시절에는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40대 50대 돼서도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의 독서가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귀한 뒷받침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젊은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와 청춘 시절에는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김어준 씨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리저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러 다니다 보면은 여성분들은 대단히 그 독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남성들은 참 드물어요. 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나 지속적인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습니다. 물론 몰래 숨어서 눈에 띄지 않게 책을 깊이 읽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만은 남성들 바쁘실 줄 알지만 책에 좀 더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인문학 출판사들이 살아야 정말 훌륭한 인재들도 나오고 돌연변이들도 나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우리 문화의 근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하나 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예. 성호이익이라는 분 있잖아요. 조선시대 실학자로 유명하죠. 성호사설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이 책을 우리 강명관 교수의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 이 책에 성호사설을 소개하는 참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호사설에서 이익 선생은 그야말로 이 과거 시험에 몰두하는 공부 이건 다 쓸데없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장 해로운 것은 습속이 과거의 학에 물든 것이다. 천하가 물결에 휩쓸려 가듯 어려서부터 늙어질 때까지 기회와 눈에 젖은 나머지 벗어날 수 없이 되어 있다. 이것은 무력만이 그 주된 동기가 아니다. 내 생각으로는 정말 아주 유감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 있는 것 같다. 자식을 낳아 똑똑하면 선한 일을 하는 군자가 되어 세상을 돕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데도 이런 일은 팽개치고 7, 8세가 넘기만 하면 반드시 전, 표, 시, 부, 의 사람의 본성을 해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문자를 먼저 익혀 그 마음을 굳혀버리는 것이다. 나는 또한 이런 줄 알지만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전, 표, 시, 부를 얘기하는데 이거 과거 시험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시험 기계들만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정말 군자다운 군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 현재 맥락에서 성호 선생의 문장을 이해하다 보면은 정말 시험 중심의 공부들, 시험 잘 보는 기계들을 최고로 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부 잘하는 기계들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는 우리가 익히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다시 대학에 관해서 얘기할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대학에서도 오로지 취직시험으로 학생들을 다 몰아세우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을 성호 선생이 봤다면은 어떤 눈길로 바라보실지 잠옷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책 얘기하다 보면은 조선시대의 그 독서광들을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이덕무 선생입니다. 예. 이덕무 선생 집안은 이 서파라 그러는데 그 직계의 조상이
서인,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양반이었죠. 그러니까 온갖 차별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덕무를 좋아한 청장관 이덕무 선생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이 이덕무가 쓴 간서치 전이라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께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남산 아래 바보가 살았다. 놀변이라 말을 잘 하지 못했고 성격이 졸렬하여 세상 일을 알지 못했고 바둑이나 장기 따위는 더더욱 몰랐다. 남들이 욕을 해도 따지지 않고 칭찬해도 뻐기지 않았고 오직 책 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 추위도 더위도 주림도 아픈 줄도 아주 몰랐다. 글을 막 배웠을 때부터 21살이 될 때까지 하루도 손에서 옛글을 놓은 적이 없었다. 그가 지내는 방은 아주 좁았다. 하지만 동쪽, 남쪽, 서쪽에 모두 창이 있어 동쪽, 서쪽으로 해가 옮겨가면 햇볕이 드는 밝은 창 쪽으로 가서 책을 보았다. 예전에 보지 못한 책을 보게 되면 기뻐 웃으니 집안 사람들은 그가 웃는 것을 보고는 곧 그가 기이한 책을 구한 것을 알곤 하였다. 그는 두보의 오원율시를 더욱 좋아해 중얼거리는 것이 마치 병자의 앓는 소리와 같았다. 그러다 심오한 뜻을 깨치면 기쁜 나머지 일어나 방 안을 빙빙 돌곤 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까마귀가 우는 것 같았다. 때로는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 곳을 응시하기도 하고 혹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간서치라 해도 그냥 기쁘게 받아들일 뿐이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간서치란 책을 읽는 바보, 책바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글을 인용한 다음에 우리 강문경 교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독서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서 말고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 읽기 말고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 인류의 지적 자산의 근간인 책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미래, 과거가 함께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책 보면은 책을 구하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했던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술되어 있고요. 중국에서 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허균의 경우는 공군물 횡령하면서까지 책을 구했다고도 하네요. 그말로 흥미진진한 그 에피소드들, 이야기들도 많고요. 지금의 맥락에서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지를 그 해안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옥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사물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책 읽기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이 책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책을 소개받는 것만으로도 독서에 대한 욕구를 막 샘솟게 만드네요. 네, 잠깐 그러시다가 말더라도 예. 그 기쁨의 순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